어떤 것은 새우나 소고기 같은 맛이 나고 어떤 것은 마치 노련한 살인자 같습니다. 또 어떤 것은 3일 동안 여러분께 9개의 머리를 가진 드래곤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상상하신 대로 이것은 버섯과 균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제품이나 맥주, 빵과 빵에 생기는 곰팡이는 모두 균의 작용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균의 세계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해서 꼭 영상으로 다루어야만 하는 종류들도 있습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꼭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다형 콩꼬투리 버섯. 다형 콩꼬투리 버섯은 망자의 손가락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 버섯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보고 있으실 겁니다. 땅에서 튀어나온 버섯은 암청색 또는 검은 균사 조직을 갖고 있어 사람의 손가락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형 콩꼬투리 버섯의 모양은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균사 조직이 단독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많지만 여럿이 함께 모여 있으면 더 인상적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좀비가 공포의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 지상을 향해 손가락을 뻗치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느타리 속 버섯, 네오노토파누스 가드네리. 1939년 영국의 식물학자 조지 가드너가 브라질을 여행하던 중 나티비다데 마을에서 아이들이 빛나고 있는 기묘한 물체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것을 반딧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살펴보자 현재 네오노토파누스 가드네리로 알려진 버섯이었습니다. 세계에는 110종류 이상의 발광버섯이 있지만 이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밝은 빛을 냅니다. 이 버섯은 다른 발광버섯보다 훨씬 커서 8cm까지 성장합니다. 만약 이것을 책상 위에 놓아둔다면 그 밝은 녹색 빛으로 신문을 읽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가드너의 보고 후 곧 이 버섯의 존재가 잊혀버렸고 다시 한번 무대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2005년이나 되어서였습니다. 또한 발견한 것은 균류학자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영장류학자인 도로시 프라가지와 패트리샤 이자벨 2명이었습니다. 원숭이 집단을 관찰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야자나무의 뿌리에서 신비한 녹색 빛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적적인 발견이었지만 이 버섯은 현지 주민들에게 플로르 데 코코, 즉 야자나무 꽃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에너지를 절약해서 밤에만 녹색 등불을 보여준다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학자들은 이 버섯이 빛을 내면서 야자나무 숲으로 포자를 넓히는 데 도움을 주는 딱정벌레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지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다 말미잘 버섯. 숲에서 바다 말미잘 버섯의 어린아이를 발견해도 재미있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달걀과 비슷한 5cm 정도의 알에 놀랄만한 점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당한 타이밍에 이 달걀 같은 구슬이 찢어지며 붉은 촉수가 뻗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이 버섯은 악마의 손가락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 말미잘 버섯은 냄새나는 문어 다리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성장한 버섯이 악취를 풍기기 시작하는 것이 그 유래입니다. 썩은 고기 냄새가 주위에 퍼지고 벌레가 이끌려옵니다. 이 성질이 많은 도움이 되는데 벌레들이 바다 말미잘 버섯의 포자를 퍼뜨려주기 때문입니다. 찻잔버섯과의 버섯. 찻잔버섯과의 버섯은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새둥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둥근 버섯이 성숙하게 되면 새의 알과 닮은 것이 들어간 그릇 모양으로 변화합니다. 하지만 알 모양의 부분에서 벌새나 그 밖에 다른 새가 태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알 속에는 수백만이나 되는 포자가 들어 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해 그른 모양의 버섯에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면 알이 둥지에서 튀어나와 가늘고 단단한 실을 사용해 식물의 줄기나 가지에 달라붙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슴과 같은 초식동물이 먹는 식물들에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을까요? 사슴은 포자가 담긴 알을 영양이 풍부한 비료 더미에 뿌리게 되고, 새 둥지는 기존 서식지에서 몇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곳에 새로운 서식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선충 포획성 속 올리고스포라. 이것은 숲속에 바구니를 들고 가서 발견할 수 있을 만한 버섯이 아닙니다.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존재를 눈치채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연못에 물 샘플을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선충 포획성 속 올리고스포라를 보고 경악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밀집한 균사 그물 속에는 카우보이가 말이나 다른 카우보이를 잡아챌 때 사용하는 올가미와 같은 점착성의 고리 모양 끈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균류는 카우보이도 아니고 서부 영화의 배우도 아닙니다. 왜 올가미가 필요한 걸까요? 이것은 경솔하게도 선충 포획성 속 올리고스포라의 근처에 살기 위해 자리 잡은 질소를 발생시키는 극소 선충을 붙잡기 위한 것입니다. 선충이 고리에 기어들어가면 물의 움직임에 의해 감지되어 올가미의 출구가 닫힙니다. 아무리 선충의 힘이 세도 포식자의 강력한 포옹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선충 포획성 속 올리고스포라는 매우 기뻐하며 선충을 먹어치웁니다. 이것이 극히 작은 세계에 존재하는 공포의 유래입니다. 이 균류가 점점 커져서 연못에서 태평하게 수영하는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 바닥에서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알광대 버섯. 알광대 버섯은 놀랄만한 겉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줄기 위에 가시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흥미롭다는 걸까요? 그런데 알광대 버섯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해서 먹으면 확실히 생명에 직결되는 버섯입니다. 사람이 버섯을 먹고 죽은 사례의 90%는 이 버섯 때문입니다. 아직 어린 버섯은 서양의 식용버섯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성장하면 무당버섯 속 등 일부 식용버섯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알광대 버섯이 이른바 히치하이킹을 할 수 있어서 익숙한 주거지로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새로운 지역에 이동한다고도 합니다. 이 이동과 번식에 대해서는 바람이 도움을 주기도 하며, 포자가 식물이나 과일에 달라붙어 수확된 후 함께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화의 영향이 가져온 위험한 결과입니다. 흰 망태버섯. 흰 망태버섯은 멋진 버섯으로 중국에서는 진미의 식재료로 여겨집니다. 예전에는 중국 황제를 위한 특별한 날의 식사 때에만 진상되었습니다. 좋은 향기와 뛰어난 식감으로 인해 요리사에게 있어 최고로 대접할 수 있는 재료일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곤충까지도 흰 망태버섯은 물론 가까운 종까지 먹으려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 버섯이 특징적인 그물 모양의 스커트를 내어놓고 있는 것은 곤충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알광대 버섯은 이 특징 때문에 신부의 베일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베일이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지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부디 댓글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좀비 곰팡이. 왕개미 속은 정말 숲의 주인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물론 곤충의 세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미는 꿀벌부터 애벌레까지 단백질을 포함해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먹어치웁니다. 또한 턱의 힘이 매우 강해서 나무를 쉽게 갈가내 통로나 방으로 만들어 둥지를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곤충조차 숨어있는 적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좀비 곰팡이입니다. 좀비 개미 곰팡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개미의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이 곰팡이는 개미를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리고 체내에 정착하여 신경계를 제외한 모든 기관을 정복합니다.
균사가 근육 속에서 발화하여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만 뇌는 침범하지 않습니다. 2에서 3주의 시간이 지나면 정보를 교환하며 개미를 조작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상황에 맞게 분비하는 균사의 3차원 네트워크에 의해 개미는 완전히 지배되어 버립니다. 개미는 좀비화가 되면 둥지를 떠나 곰팡이가 명령하는 곳까지 순종하며 기어갑니다. 그리고 식물의 위쪽, 지상에서 30cm의 위치에 있는 작은 잎을 발견하면 강한 턱으로 잎의 섬유를 물고 쭉 그곳에 머무릅니다. 머지않아 머리에서 버섯이 자라고 최적의 조건에서 포자를 퍼뜨립니다. 좀비 개미 곰팡이의 힘이 정말 무섭지 않나요? 블루핑크길. 뉴질랜드의 숲에는 기묘한 버섯, 블루핑크길의 동료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새파란색을 하고 있어 버섯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자연이 포토샵에 도전해서 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이 선명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낸 것만 같습니다. 마오리족은 일찍이 코카코라는 새가 이 버섯을 발견하고 머리를 문지르면서 같은 파란색을 가진 귀걸이 같은 모양의 무늬를 얻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섯은 현지어로 웰레웰레 코카코, 즉 코카코의 아랫 벼슬이라고 불립니다. 학자들은 이 진귀한 파란 버섯으로부터 염료의 화학 성분을 채취하기 위해 재배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노루궁뎅이 버섯. 양송이나 뽕나무 버섯, 나도팽나무 버섯이나 표고버섯과 같은 식용버섯은 줄기 위에 가시 달린 모습으로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팽이버섯도 버섯의 구조는 닮아있지만 가시 작고 줄기가 아주 긴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 밖에 특이한 모양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버섯들이 있습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은 정말 맛있는 버섯입니다. 새우와 같은 맛이 납니다. 버섯은 직경 40cm나 되고 늘어진 갈기와 같은 모습의 포자로 덮여있기 때문에 사자의 갈기라고도 불립니다. 이른바 화려한 머리 스타일을 가진 진미의 음식입니다. 만약 이 버섯을 드셔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감상을 적어주세요. 이번에도 좋아요 버튼과 SNS에 공유를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